이거 위에 있는 큰 오른쪽에 위에 오른쪽에 큰 사진은 경상북도 도청사입니다. 자, 시청을 지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 다르게 해볼까요? 이 두 개만 놓고, 오른쪽에 두 개만 놓고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아, 이거는 근데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주 시민에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도민에게 물어보면 혹시 위쪽을 고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건축 교수들 사이에서 경상북도 교수들은 저희 앞에서 고개를 못 듭니다. 21세기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이 집을 지어졌는데 그 집을 지어도 온 겁니다. 자, 경상북도가 이 집을 지은 것은,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은 자기들이 유교의 본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교가 자기들 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라도는 열받는 일이죠. 조선시대 내내 일종의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멋지게 기와집 짓고 살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는요 전통 문화로서 내놓을 게 소세원이에요. 근데 경상도에 여러분 양동마을에, 경주 옆에 있는 양동마을에 가서 반가 보시면 멋집니다. 아, 폼나게 살았구나. 단순히 부자 폼이 아니라 해보자면 그 뭔가 저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중에 뭐냐면 배운 자가 단순히 부를 넘어서서 수준 높게 뭔가 하는 그런 맛들도 느껴지고 참 좋습니다. 도산서원과 하회마을은 별로고요. 양동마을 좋고 병산서원 가면 참 멋집니다. 병산서원 가면.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땅이야 짓는 거예요. 저끼리 저게 뭔 짓이냐 저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억을 하고 의미를 하는데 도대체 저 새끼들은 아직도 그때쯤 하자는 것이야? 청와대를 짓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고민이었을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는 대통령 궁을 지어야 할 거예요. 뭐로 할까? 여러분 들으셨죠? 청와대가 대통령 살기 엉망진창이라고. 뭐 관제 떨어질 거 복잡하다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비서관들이 있는 건물도 진짜 엉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좋게 좀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앞에 보이는 요게 지금 이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통령의 관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광주시청은 뭐냐? 광주시청 괜찮게 생각하세요? 저는 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볼수록. 광주시청을 설계할 때 그것을 당선한 당선자, 심사위원장의 평이 뭐였냐면요. 이거는 민주적인 건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볼게요. 이거는 민주적인 건축이 아닙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말하자면 봐보세요. 이것은 한국의 전통 건축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건물은요 한국 전통 건축을 상징하며 과거에 우리가 조선이라는 시대에서 했던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하자면 건물을 보고 여러 가지 투사하게 되는 거죠. 이 건물을 보고 이럴 수 있죠. 우리 전통을 따라서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한 집하고 떠오르는데 그대로 한 거야. 상상하는 방법도 있고, 이걸 보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시대에 덜 떨어지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광주시청사는 그냥 아까 말한 전통의 그것 없이 그냥 가로와 높이와 세로와 왼쪽에 이렇게 된 순수한 미학적 단계에 도달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웃긴 것은 여기가 5층이고 18층입니다. 그러니까 5.18을 이 와중에 써야만 하는 이 불행한,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면 좋을 텐데 5.18을 해야도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하시죠. 광주시청이니까 5.18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전주가 난리입니다. 한옥마을을 지을 수 있는 도시가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광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약 100년밖에 안 된 도시입니다. 우리는 여기는 일제 식민 지배하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그렇지만 이 도시가 지금 멋있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옥 가면 전주하고 나이 정도 됩니다. 요즘 전라남도에서, 요즘은 좀 덜한데 한옥을 많이 보급을 했고요. 한옥 호텔 짓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한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교수님, 천지김 교수님께서 거기서 연구비 엄청 받아서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옥에 살고 싶으세요? 지금 저 학생 아니죠? 저는 안 살고 싶습니다. 안 살고 싶으시죠? 네, 한옥 살고 싶으십니까? 돈이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고 싶으십니까? 자,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솔직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자, 한옥을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한옥은 기억인데 한옥은 누가 살고 싶을까요? 네? 하인을 데리고 살 수 있는 하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자기가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사람.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한옥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지어지는 한옥이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한옥이 그냥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그냥 겨우 방 2개 사고 그냥 한 2억대 3억대 끝내는 한옥입니다. 옛날 집에 관한 향수가 있는 사람이 첫 번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방금 이 앞에 있는 최 박사 얘기했지만 저 같은 세대는 저한테 향수는 아파트입니다. 9살부터 살았습니다. 그 전에 일식집 살다가. 그래서 향수가 없습니다. 1번. 일단 춥고 덥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봤자 안 됩니다. 한옥을 따뜻하게 하는 순간 한옥이 아니어 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계량한복을 보고 계량한복을 절대 한복을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절대 안 따뜻해. 저는 춥고 덥고 싫습니다. 근데 그 춥고 덥고 어떻게 감수하며 살까? 도대체 왜 감수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 제 해석이 아닙니다. 실명 공개하자면 철학가의 박구영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는 계실 텐데 왜 한옥 사냐? 어려서 못 살아봐서, 어려서 부러워해서, 어려서 부러워한 거예요. 동네 마을에 한옥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옥을 보고 야 나도 돈 벌면 나중에 저 살아봐야 되겠다. 내 집은 초가 3칸에 막 해 갈고 냄새나고 흙집이고 한데 저거 멋지구나. 실은 환경적으로 흙집이 훨씬 따뜻하고 시원합니다. 그때도 옛날에도 부자들은요 그 기와집에서 덥고 춥고 난리 났어요. 기와집은 덥고 추운 집이에요. 그것이 그 결핍이 나이 먹어서 돈을 벌어서 그 결핍을 충족하고자 춥고 더워도 꾹 참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결핍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 사고 그냥 아파트 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실은 기억 의미가 결핍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따뜻한 기억만이 기억이 아니고 내가 못 해봤던 것,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죠. 이 건물 뭔지 아세요? 사진으로 보니까 훨씬 좋지만 서울의 롯데타워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사진빨이 좋고 실제 집은 이거보다 안 예쁩니다. 네 개의 사진인데요. 막연하게 어떤 게 가장 수준 낮아 보이세요? 1번이요. 다? 누가 다라겠어요? 박사님 가만히 조용히 하고 계십시오. 너무 말하지 마시고. 다 마음에 안 드세요? 굳이 하나 고르면 저는 2번째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롯데타워 초창기 아닙니다. 요거를 건축의 세계에서 건축가가 1번 같은 그림 그리면 저희 동네에서 매장입니다. 넌 이 세계에서 나가. 그런데 이 1번을 신격호 회장이 요구합니다. 지금 이제 약간 연세가 돼가지고 지금 하신데 요구합니다. 이거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반려시킵니다. 설계 다시 해와.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신격호 회장. 야, 내 돈으로 내 집 짓는데 너희들이 뭐예요? 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큰 건물 지으면 공공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위원회에 저 같은 교수 참여합니다. 저희들은 목숨을 걸고 통과시킬 수 없는 디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왜 지을 수 없는 거죠? 베낀 거잖아요, 1번. 베낀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일 코미디 같은 슬픈 현실이 뭐냐면요. 저렇게 지어놨으면 사람 엄청 많이 갔을 거라는 사실. 지금 집은 엉망이에요. 저렇게 100점짜리 집은 저렇게 완성을 해나? 오른쪽은 지금 무슨 저희가 스쿠류바라는 아이스크림을 뿜다는. 근데 이게 마지막 지어진 방식은요. 이건